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영산강 죽산보 일대에서 또다시 녹조 전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여수산단 한화케미칼에서 또다시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반복되는 사고에 허술한 안전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파제 공사장에 구조물을 운반하는 대형 트레일러의 과적 운행. 세월호가 거치된 부두에서 버젓이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광주의 노인 복지타운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광주에 처음 내려왔을 때 그 마음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때이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영산강 죽산보 일대에서 또다시 녹조 전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죽산보는 다음 달 1일부터 상시 개방되는데 녹조 예방 등의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녹색 물감이 흩뿌려진 듯 강 여기저기가 초록색으로 변했습니다. 4대강 공사로 강물의 흐름이 막히면서 해마다 여름이면 나타나는 녹조의 전조 단계. 지난 2012년 처음으로 나타난 이후 5년째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거대한 녹조띠와 함께 거푸막치는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영산강에서도 녹조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육안으로도 녹조 알갱이가 영산강 수변가에 보이는데요. 유속이 이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아마 녹조가 더 번성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산강 수계의 녹조 발생 건수는 지난 2014년 3회 12일에서 2015년에는 4회 52일, 그리고 지난해엔 4회 99일로 장기화했습니다. 물흐름이 정체되면서 녹조의 일종인 클로로피-A 농도도 4대강 사업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해 고농도 녹조 발생도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녹조 등 수질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죽산보 수문을 상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가뭄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수위는 현재보다 1m만 낮춰 2.5m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죽산보 상시 개방에 맞춰 광주시와 전남도, 영산강 환경청 등 관계기관들도 현장 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영산강 수질 등의 환경 영향, 그리고 유량 흐름 등을 모니터링한 뒤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며칠 전 가스 누출 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했던 여수산단 한화케미칼에서 오늘 또다시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반복되는 사고에 허술한 안전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공장 위로 화염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폭발했다. 출동한 소방차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5분쯤 여수산단 내 한화케미칼 공장 고압분리기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불이 시작됐습니다. 그 소리 상당히 커요. 뻥 터질 때 보니까 불이 불꽃이 올라오더라고요. 불이 나자 소방차 20여 대가 동원돼 1시간 동안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공장 시설 일부가 불에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업체 측은 이상 반응으로 고압분리기 내부의 압력이 상승하면서 안에 있던 에틸렌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파일판이 터지면서 300도가 넘는 에틸렌이 대기 중으로 나오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재가 발생했고요. 이 공장에서는 지난 22일에도 자일렌 가스가 누출돼 협력업체 근로자 11명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안전 불감증이 지적되고 있지만 형식적인 점검과 솜방망이 처벌, 시설 노후화 등 근본적인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이 석유화공단의 위험한 사고 유형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안전불감증을 넘어선 사고불감증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고 없는 사고에 근로자와 주민들은 늘 불안하고 사고도시란 오명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방파제 공사장에 구조물을 운반하는 대형 트레일러가 과적 운행을 하는 현장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세월호가 거치된 부두에서 버젓이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사각 콘크리트 구조물을 실은 트레일러가 부두에 도착합니다. 인부들은 기다렸다는 듯 대형 크레인에 매달아 선박에 옮겨 싣습니다. 신안 홍두항 방파제 공사 현장에 보내질 구조물들입니다. 총하중 44톤짜리 트레일러에
60톤짜리 구조물을 보호장비 하나 없이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저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몰라요. 우리 일만 하고 있지. 자세히 모르면 몰라요. 그냥 대충. 총重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대형 구조물 운반 시 자치단체 등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도 무시됐습니다. 운반 도중 구조물이 떨어질 경우 대형 사고가 우려되지만 전문 감리업체까지 선정했다는 현장에는 안전 요원이나 선도 차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장 직원은 작업비를 줄이기 위해 고가의 운송 장비 대신 트레일러 운반을 택했다고 말합니다. 그 비용차 예산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모양이죠? 예. 누가 관리 감독한 사람도 없겠네요. 그렇죠. 아찔한 과적 현장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세월호 선체가 있는 부두. 인양 후 거치된 세월호와는 불과 200여 미터 거리에서 안전을 무시한 불법 운행과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업체는 작업을 중단하는 신용을 했고 공사를 발주한 전라남도는 현장 확인에 나서는 등 부산을 떨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광주의 노인복지타운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해 추석 때 광주에 처음 내려왔을 때 그 마음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건수 기자입니다. 김정숙 여사는 특유의 쾌활한 모습으로 어르신 한 분 한 분과 손을 잡았습니다. 깜짝 방문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광주를 오가면서 배웠던 전라도 사투리도 구사했습니다. 지난해 추석 때부터 당시 문재인 후보의 호남 특보를 자처하며 주말마다 광주를 찾았던 김정숙 여사. 노인타운에서 배식 봉사하고 동네 목욕탕에서 등을 밀어주며 쓴소리도 적잖이 들었지만 결국엔 광주가 마음을 내줘서 감사하다며 5년 동안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년 동안 간직하면서 대통령 옆을 지키며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뜻을 전하려고 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노인타운 회원들은 참 잘합디다. 대통령도 김여사도라는 현수막을 내걸어서 환영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 선수 만든 공예품 등을 선물로 전달하며 약속을 지키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 곁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이마트가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노브랜드 매장을 운영하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이마트 측은 개점 예정지 건물 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로 인해 계약이 최종 결렬됐다며 출점을 재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브랜드는 이마트가 생산하는 자체 상표 제품으로 노브랜드 출점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역 상인들이 반발해왔습니다. 해외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중국과 동남아 등의 콜센터를 차려놓고 피해자 360여 명에게 50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총괄이사 35살 이모 씨 등 36명을 추가로 구속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조직원이 구속되기 시작한 이 조직은 수배령이 내려진 총책 등 주범 3명을 제외한 조직원 대부분이 붙잡혔습니다. 아파트 건설 사업에 개입해 이권을 챙기고 폭행을 일삼은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광양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양지역 폭력조직원 43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두목인 51살 A씨와 자금 조달책 57살 B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광양지역 아파트 건설 사업에 개입해 피해자들을 협박한 뒤 10억 원 상당의 이권을 챙기거나 술을 마시고 시민을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교류 25주년을 맞아 두 나라의 역사와 문화, 기술 교류 등을 다루는 특집 다큐멘터리가 양국 방송사 협력하에 제작됩니다. 부띠엔로 베트남 상공회소 회장과 베트남 제1국영방송인 VTV 제작진은 광주 문화방송을 방문해 이 같은 제작 일정을 밝히고 광주 문화방송에 공동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부티엔록 회장은 특히 오는 11월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하게 될 것이라며 양국의 문화 교류가 더욱 발전된 단계로 진행되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광주 트라우마 센터가 국가폭력 생존자들의 증언치유 기록집 발간을 기념해 출간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기록집에는 5.18 당시 도청에서 숨진 고 문재학 씨의 부모님을 비롯해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증언 기록들이 담겼습니다. 광주 트라우마 센터의 기록집 발간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광주지역 회의가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달빛 통일 한마음 음악회를 열고 평화 통일과 동서화합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퓨전 음악과 세미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선보였고 광주와 대구 지역의 민주평통자문위원들과 양 지역의 단체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언론, 특히 방송의 공공성을 재구축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사장을 구성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광주전남 언론학회가 마련한 새 정부 출범과 언론개혁 방향 긴급토론회에서 동신대 남궁협 교수는 공영방송사장 자리는 항상 진영 논리에 따라 권력 싸움이 끊이질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광주대 윤성영 교수는 새 정부 미디어 정책 7대 과제를 비교 분석하고 언론개혁 8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싹을 틔운 벽시를 규산으로 코팅한 뒤 흩어 뿌리는 규산 코팅 벽시 담수 직파재배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농촌진흥청과 들녘공동체는 영광 염산면에서 가진 시연회에서 규산 코팅을 하면 발화율이 향상되고 쓰러짐이나 키다리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경지에 직접 벽시를 뿌리는 직파재배는 기계를 이용하는 이양재배에 비해 인건비와 자재비가 30% 이상 절감된다고 강조했습니다.